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밖에 나가면 점점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가족들에게조차 만만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6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이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잔혹하지만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번 호구가 되면 평생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착한 마음에 남을 도와주다가 돈을 빌려주다가 한 번 당하고 나면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처럼 온갖 사기꾼들과 악질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노인 대상 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 번 당한 노인이 또다시 당할 확률이 무려 70%나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호구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들은 한 번 성공한 타겟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거래합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성격까지 모든 정보가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족들조차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호구가 된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들은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순진하시다라고 생각하며 점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속아 넘어간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온갖 부탁과 요구의 타겟이 됩니다. 저 집은 말하면 들어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리는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 건강식품 판매, 보험 사기까지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호구가 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더욱 쉬운 타겟이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독하게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75세입니다. 어느 날 전화로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놈아, 내가 너보다 50년은 더 살았는데 나를 속이려고 하냐? 당장 전화 끊어라. 그 뒤로 그 할아버지에게는 단 한 번도 사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독한 할머니로 소문났습니다. 한 번은 건강식품 판매원이 찾아와서 300만원짜리 제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석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판매원은 황급히 도망갔고 그 뒤로 동네 전체에 그 할머니 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구의 이만수 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은 내가 쓸 거다. 필요하면 내가 벌어라. 처음에는 자식들이 섭섭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독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더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광주의 최순자 할머니는 77세입니다. 이웃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도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웃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할머니의 현명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인천의 정태호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종교단체에서 그에게 헌금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돈을 원하신다면 직접 말씀하실 거다. 그 당당한 모습에 종교인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한 할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울산의 김미자 할머니는 74세입니다. 전화로 손자 사칭 사기를 당할 뻔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할 리 없다. 사기꾼은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의 독한 성격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독한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착함과 호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없는 노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더욱 차갑고 무자비해집니다. 병원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이 없는 노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돈 많은 노인과 가난한 노인에 대한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돈 없는 노인들은 기본적인 돌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족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식들의 방문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명절에도 슬그머니 빠지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으면서 왜 오래 사시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병원에서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돈 없는 노인이 응급실에 가면 의료진들의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보험은 있으세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치료 자체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복지사들조차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돈 없는 독거노인들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진다고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정치인들도 가난한 노인 문제는 표가 되지 않는다며 외면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조차 돈 없는 친구를 점점 모임에서 배제합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모임에 나와라는 눈빛을 받게 됩니다. 상점에서의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이 남루한 노인이 들어가면 점원들이 감시하듯 따라다닙니다. 돈도 없으면서 뭘 보러 왔나 하는 시선을 받습니다. 심지어 종교단체에서도 헌금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돈 없는 신도는 뒷자리로 밀려나고 교회 내 모임에서도 소외됩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돈 없는 노인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조문객도 적고 화환도 별로 없습니다.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 많은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재호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든 VIP 대우를 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하고 간병인들은 24시간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병에 걸린 가난한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치료를 받습니다. 부산의 김순덕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할머니는 자식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자식들이 안부를 묻고 손자 손녀들까지 할머니 눈치를 봅니다. 생일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줍니다. 대구의 이철민 할아버지는 85세입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통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식당에서는 특별 메뉴를 내어줍니다. 같은 나이의 가난한 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광주의 최영자 할머니는 80세입니다. 억대 연금을 받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도 특별실을 사용합니다. 간병인들은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경쟁합니다. 같은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과는 받는 서비스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천의 정상호 할아버지는 77세입니다. 연금과 임대소득으로 넉넉한 할아버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모임을 주도하고 여행도 자주 갑니다. 친구들이 할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울산의 장미경 할머니는 76세입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한 할머니는 병원에서도 특진을 받습니다. 의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간호사들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병원에 다니는 가난한 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제주도의 한석범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펜션 사업으로 성공한 할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인사입니다. 관공서에서도 VIP 대우를 받고 각종 모임에 초청받습니다.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지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돈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대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더욱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독하지 않으면 평생 들러리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순한 노인일수록 평생 주변 인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동네에서도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노년기의 성격이 온순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소 까칠하고 독한 노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대우를 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순한 부모님일수록 자식들의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예 의견조차 묻지 않습니다. 명절 때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독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눈치를 보며 최고급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착한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산 싸구려 과일로 때우는 며느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한 성격의 노인은 항상 모임비를 더 많이 내거나 굳은 일을 떠맡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싫은 소리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용당합니다. 병원에서도 차별받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까칠한 환자에게는 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순한 환자는 대충 진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불평 안 할 테니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상점에서도 호구 취급받습니다. 온순한 노인에게는 비싼 물건을 권하거나 필요 없는 것까지 팔려고 합니다.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기꾼들도 이런 성향을 노립니다. 들러리 인생을 살아온 노인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다니라며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을 때까지도 들러리라는 점입니다. 장례식에서도 조용히 치러지고 사람들 기억에서도 금세 잊혀집니다. 평생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는 슬픈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독하게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성격이 까칠하기로 유명한 할아버지는 가족 모임의 절대적인 중심인물입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모든 결정을 할아버지께 먼저 보고합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앞에서는 조심조심합니다. 할아버지가 한마디만 해도 온 가족이 귀를 기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박순자 할머니는 79세입니다. 독한 성격으로 소문난 할머니는 동네에서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상점 주인들도 할머니에게는 최고급 상품만 권하고 이웃들도 할머니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면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대구 중구의 이만석 할아버지는 84세입니다.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도 리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할아버지가 제안하는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채택되고 할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돌아갑니다. 젊은 사회복지사들도 할아버지에게는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광주 서구의 최영희 할머니는 77세입니다. 직설적인 성격의 할머니는 아파트 분여회장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할머니 말씀은 무조건 따릅니다. 할머니가 문제 제기하면 즉시 해결됩니다. 다른 주민들도 할머니에게 먼저 인사하고 할머니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정태호 할아버지는 78세입니다. 까다로운 성격의 할아버지는 병원에서도 VIP 대우를 받습니다. 의사들이 할아버지에게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간호사들도 특별히 신경 씁니다. 할아버지가 불만을 표시하면 병원 전체가 바로 개선합니다.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울산 남구의 장미자 할머니는 75세입니다. 독한 성격의 할머니는 시장에서도 유명인사입니다. 상인들이 할머니만 보면 최고급 상품을 먼저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깎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깎아줍니다. 다른 손님들도 할머니 뒤에서 얌전히 기다립니다. 할머니의 한마디가 상인들에게는 절대 명령입니다.
제주시의 한석봉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고집 센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도 절대 권력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제안한 바둑대회는 전 지역 어르신들이 참가합니다. 할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경로당 운영 방침이 바뀝니다. 젊은 직원들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독한 노인은 죽을 때까지 주인공으로 살지만 순한 노인은 평생 들러리로 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참는 게 미덕이 아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21세기는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무자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을 보세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항의합니다. SNS에 올리고 언론에 제보하고 법적 조치까지 불사합니다. 참는 것을 바보 같은 행동으로 여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참고 견디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참고 있는 환자는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계속 요구하고 항의하는 환자는 즉시 대응받습니다. 의료진들도 솔직히 말합니다. 조용한 환자보다 시끄러운 환자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참고 있는 집단은 정책에서 소외됩니다. 하지만 집회하고 시위하고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즉시 정책에 반영됩니다. 참는 노인들은 복지 혜택에서도 뒤처집니다. 상점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고도 참고 넘어가는 고객은 계속 무시받습니다. 하지만 즉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고객은 최고급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참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무시받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부모님은 자식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넘어간 피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즉시 신고하고 문제 제기한 사안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무시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는 노인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대합니다. 이 시대에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바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대호 할아버지는 76세입니다. 아파트 소음 문제로 고생하던 할아버지는 참지 않고 즉시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넘어가려던 직원들이 할아버지의 끈질긴 항의에 결국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가장 조용한 동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박영순 할머니는 80세입니다.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자 할머니는 참지 않고 직접 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지금은 VIP 환자로 등록되어 우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평생 긴 대기 시간에 고생했을 것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이철민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은행에서 무시당하는 대우를 받자 할아버지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은행에서 정식 사과를 받았고 지금은 그 은행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계속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광주 북구의 최순덕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마트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자 할머니는 즉시 본사에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할머니는 VIP 고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정만수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택시기사가 불친절하게 굴자 할아버지는 즉시 택시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그 기사는 교육을 받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VIP 고객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았다면 계속 불쾌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울산 중구의 장미경 할머니는 77세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자 할머니는 즉시 사장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값을 할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식당의 단골 VIP가 되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할 정도입니다.
제주시의 한석범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관공서에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자 할아버지는 즉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자가 바뀌었고 할아버지의 업무는 우선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창원시의 오정숙 할머니는 75세입니다. 통신회사에서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자 할머니는 즉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잘못 청구된 요금을 모두 환불받았고 지금은 특별 할인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참았다면 계속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참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뀌셔야 합니다. 다음은 더욱 놀라운 이유가 공개됩니다. 계속 시청하세요. 5번째 이유는 바로 미움받을 각오 없이는 진짜 행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인일수록 실제로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행복은 미움받을 각오가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증언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노인 환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남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가짜 관계의 함정입니다. 착한 척하며 살아온 노인들 주변에는 진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이익을 위한 가짜 관계일 뿐입니다.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사는 부모님은 결국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든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이용당하게 됩니다. 특히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 보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 같다고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타인지향적 삶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승인에만 의존하며 살다가 결국 아무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난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불행할까요? 라고 하소연하는 노인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착하게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숨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을 때까지도 가짜로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임종 순간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걱정하며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가짜 삶으로 시작해서 가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움받을 각오가 있는 노인들이 실제로 더 많은 진짜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움받을 각오로 진짜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놀라운 행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정호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의 소신을 존경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즐기며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할아버지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박순애 할머니는 79세입니다. 이웃들의 뒷담화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할머니를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머니의 솔직함을 좋아합니다. 진짜 친구들만 남게 되어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만호 할아버지는 85세입니다. 노인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반대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생각을 가진 진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 최영자 할머니는 77세입니다. 며느리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는 할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머니를 더욱 존중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더욱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의 정상미 할머니는 76세입니다. 동네 부녀에서 부당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할머니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할머니를 까다롭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감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지지하게 되었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장철수 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당당하게 항의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일부 의료진들은 할아버지를 어려워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이 할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진료해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한미순 할머니는 78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추며 사는 할머니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오정남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찾아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만 남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미움받을 각오가 있어야 진짜 사랑도 받고 진짜 행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유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6번째 이유는 바로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며 사는 노인들의 말년은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평생 키워준 자식들이 노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무자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상담하는 사례들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자식들이 전화도 안 받아요.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용돈도 안 줘요라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들이 말년에 받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의 냉혹한 계산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관심을 보이지만 돈이 떨어지면 연락도 끊어버립니다. 부모님 모시는 것도 돈이 드는 데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태도 변화는 더욱 잔인합니다. 시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아부하다가 몸이 아프면 즉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우리 생활이 엉망이다라고 불평합니다. 병원에서도 참담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자식들이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부모님의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임종순간입니다. 자식들이 유산분배 이야기를 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고 숨을 거두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평생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에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실망과 상처가 정신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증언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노인분들이 가장 불행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법률 상담소에도 이런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거나 부모님을 학대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노인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놀라운 역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영철 할아버지는 84세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연금과 적금으로 생활하며 취미생활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뵙니다. 독립적인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은 자식들이 더욱 효도하고 싶어합니다. 부산 동래구의 박순희 할머니는 81세입니다.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입니다. 자식들이 그만하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할머니의 당당함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할머니의 독립적인 모습이 자식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이철호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이 도시로 모시고 가겠다고 해도 난 내 땅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를 보러 자주 내려오며 농사일도 도와드립니다. 독립적인 할아버지 덕분에 가족 관계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최영순 할머니는 78세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찬 노년을 보내는 할머니입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놀라며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숭고한 모습에 감동받아 더욱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니다. 인천 서구의 정만석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지적인 노년을 보내는 할아버지입니다. 자식들과의 대화에서도 항상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십니다. 자식들이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자랑합니다. 지적으로 독립적인 할아버지 덕분에 가족 모임이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울산 북구의 장미자 할머니는 76세입니다. 운동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할머니입니다. 자식들보다 더 건강하셔서 오히려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건강 비법을 묻습니다.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에 자식들이 안심하며 더욱 자주 함께 운동하러 옵니다. 건강한 할머니 덕분에 가족 모두가 건강해졌습니다. 제주시의 한정남 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스마트폰도 자식들보다 더 잘 사용하시고 SNS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젊은 사람보다 더 젊으시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창원시의 오순자 할머니는 77세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할머니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셔서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감탄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할머니 덕분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욱 평등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충격적인 현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착하기만 한 호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당하고 독한 어른으로 변화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독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당당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은 독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행복과 존경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하게 살아서 당당한 노년을 만드세요. 나이 들어서 뭐하며 살지? 이제 기대할 게 없네. 매일이 우울하고 재미없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83세 할아버지가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아버지가 지금은 50대처럼 생기발랄하게 살고 계세요.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방법 7가지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황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이 방법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늙어 마음 편히 사는 첫 번째 방법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죠. 하지만 혹시 지금도 20년, 30년 전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인생이 기적처럼 바뀝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30년간 쌓인 과거의 무거운 짐을 단숨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계속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재에 몰입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평온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과거의 걱정거리들은 잠시 잊혀집니다. 정말 놀라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75세가 되도록 무려 30년 동안 단 하나의 기억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때 더 잘해드릴 걸, 그때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을까? 이런 자책이 30년간 할머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이 시간도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밥맛도 없고 웃는 일도 없었죠. 가족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약까지 드시게 됐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할머니께 던진 단 한마디가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할머니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할머니, 그 일은 이미 30년 전 일이에요.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어머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깊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웃으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시장에 나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시겠다며 장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30년 동안 할머니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치 30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바위를 한순간에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지금 할머니는 78세가 되셨는데 20대 처녀처럼 활기차게 사고 계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계속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재에 몰입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평온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과거의 걱정거리들은 잠시 잊혀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두 번째 방법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가진 몸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 걱정 자체가 진짜 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건강한 사람도 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걱정을 놓아버리는 순간 몸도 마음도 기적처럼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건강공포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기검진만 충실히 받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이것저것 걱정한다고 병이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몸의 작은 신호들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정상입니다.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가 좀 뻣뻣한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큰 병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정보를 너무 많이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온갖 의학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올린 것들이고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는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실제로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은 몸의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즐겁게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걱정하느라 움츠러들어 있지 마시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건강 걱정이 생깁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건강 걱정보다는 즐거운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죠.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끔찍한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라는 분이 72세 되시던 해부터 갑자기 건강 공포증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을 만져보며 여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통증은 뭔가 심각한 병의 신호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셨죠. 한 달에 병원을 15번씩 가셨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정작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요. 의사들이 놓친 게 있을 거야.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해라며 더 큰 병원, 더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셨죠. 병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 걱정을 하면 할수록 할아버지는 정말로 병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불안감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밤마다 2-3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어요. 체중이 15kg이나 빠지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 걱정 때문에 진짜 병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제 정말 지겹다. 병 걱정하느라 정작 사는 재미를 다 잃어버렸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순간 그 사람이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3년 동안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만 믿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대신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대신 오늘은 뭘 하며 즐겁게 보낼까를 생각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식욕도 되찾으시고 밤에 7-8시간씩 깊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빠졌던 체중도 다시 늘어나시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75세가 되신 지금 55세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가진 몸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첫 번째는 정기검진만 충실히 받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이것저것 걱정한다고 병이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몸의 작은 신호들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정상입니다.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가 좀 뻣뻣한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큰 병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정보를 너무 많이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온갖 의학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올린 것들이고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는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실제로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은 몸의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즐겁게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걱정하느라 움츠러들어 있지 마시고 몸을 적당히 움직이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건강 걱정이 생깁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건강 걱정보다는 즐거운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죠.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지금 가진 몸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며 사세요. 세 번째 방법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지는 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손자가 의사인데 우리 손자는 아직 취업도 못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해 보이고 나는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기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앗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생 습관이 된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만의 작은 특별함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한다, 식물을 잘 키운다,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질투나 부러움 대신 정말 좋으시겠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행복이 아닌 나만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맛있는 차 한 잔, 예쁜 꽃 한 송이도 충분한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남과 비교할 시간에 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이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같은 꿈을 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이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빠르게 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할머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79세가 되도록 평생을 남들과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옆집 아줌마는 남편이 공무원인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벌이가 적을까? 자식들이 장성해서는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 모양일까? 나이가 들어서는 같은 동네 할머니는 아들이 효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며 끝없이 남과 비교하셨어요. 특히 동네 경로당에 가시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또 용돈을 많이 줬어. 손자가 1등을 했어라고 자랑하면 할머니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우울해하셨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네라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할머니께 던진 단순한 질문 하나가 79년간 할머니를 괴롭혔던 모든 비교 의식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할머니만의 보물 같은 건 말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김치를 가장 맛있게 담그시잖아요. 그리고 화분 키우는 솜씨도 정말 대단하시고 무엇보다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이런 건 다른 할머니들에게는 없는 할머니만의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다른 할머니들의 자랑을 들으면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대신 본인은 오늘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김치를 담갔다는 이야기,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났다는 이야기를 즐겁게 하셨어요. 2주 후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9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으로 매일을 사셨어요. 나도 이런 특별한 점이 있었구나라며 자신감을 되찾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82세가 되셨는데 20년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십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자신만의 특별함을 아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사세요. 네 번째 방법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완벽함에 매달리며 사십니다. 집안일은 완벽하게 해야 하고 손자들 앞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여야 하고 건강관리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완벽하지 않네라며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이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충분히 좋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100점이 아니어도 80점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예전만 못한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변화를 탓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보다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에 집중해 보세요. 완벽한 요리가 아니어도 만드는 과정이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내지 못해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낸 것,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취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나이에 맞는 적당한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들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평범한 일상 모두가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76세가 되도록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완벽한 업무 처리로 유명했고 집에서도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고 관리하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지? 예전에는 이런 실수를 안 했는데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하셨어요. 특히 집안일을 할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하고, 요리를 해도 간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셨죠. 화분을 기를 때도 잎사귀 하나라도 시들면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나이 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며 우울해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단순한 깨달음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는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며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만족하시고, 요리를 할 때도 간이 조금 안 맞아도 괜찮지라며 웃으셨어요. 6개월 후 할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오히려 모든 일이 더 즐거워지셨고,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해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가족들도 더욱 편안해졌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셨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다워라며 매일 웃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함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100점보다는 80점의 만족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세요. 5번째 방법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며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외로움을 없애고 삶의 활력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동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용기를 내어 참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등산, 요가, 서예, 노래교실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공통점이 있으면 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동네 청소, 아이들 돌봄 등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함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모임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실버 세대를 위한 온라인 카페나 모임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근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여섯 번째는 꾸준히 만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나고 끝내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사이가 되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세요. 여덟 번째는 나이나 배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어도 학력이나 경제 수준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놀라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73세 이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거의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예전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시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지셨죠.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나마 가끔 나가던 마트도 무서워서 못 가게 되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라는 생각에 매일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지사항을 보게 되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요가 교실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몸이 많이 아프셨던 이모님은 한 번만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20년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안 해보셨으니까요. 하지만 요가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다 어색했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며 반겨주셨죠. 몇 주 지나지 않아 이모님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수업 후에 커피도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가게 되셨어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다 보니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요가 교실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니 매일이 즐거워지고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도 되찾으셨죠? 지금 이모님은 75세가 되셨는데 인생이 이렇게 다시 즐거워질 줄 몰랐다며 매일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요가 교실뿐만 아니라 서예 교실, 노래 교실까지 다니시며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계세요. 혼자 있던 시간에는 우울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5번째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6번째 방법은 의미 있는 일과 목적을 찾아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상실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목적의식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도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라며 허전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겁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의미 있는 목적을 갖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전문 지식, 육아 경험,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들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보세요. 멘토링이나 강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들에 도전해 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요리 등 무엇이든 새로운 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나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복지관 도우미, 환경정화활동, 독거노인 돌봄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가족사나 개인사를 정리하며 후세에 남길 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서전 쓰기, 가족사 정리, 추억의 사진 앨범 만들기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작은 사업이나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평생의 꿈이었던 일들을 실현해 보세요. 작은 카페 운영,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기, 블로그 운영 등 자신만의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변신을 이룬 분의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77세 박씨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셨어요. 평생 규칙적인 직장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매일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집안일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냥 시간만 때우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라는 생각에 매일 한숨만 쉬셨습니다. 가족들이 취미생활을 권해도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며 거부하셨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성격도 예민해져서 가족들까지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할아버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컴퓨터 좀 아시죠? 저희가 어르신들께 컴퓨터 기초를 가르칠 분을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 라며 주저하셨지만 복지관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한 번만 해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다른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하니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강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손자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도 할 수 있어요. 라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오르셨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법까지 가르치는 범위를 넓히셨어요. 심지어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셨는데 매일이 너무 바쁘고 즐겁다며 웃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사라졌던 생기와 활력이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세요. 의미 있는 일과 목적을 찾아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6번째 방법입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과 가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7번째 방법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삶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을 불안하게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겁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는 것처럼 죽음도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들, 만나온 사람들, 느꼈던 감정들 모두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세 번째는 유산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경험담, 지혜를 가족이나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오늘 하루가 더욱 특별하고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매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며 살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종교나 명상, 철학 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해 보세요. 믿기 어려운 변화를 겪은 분의 실화가 있습니다. 이혜자 할머니라는 분이 78세가 되시던 해부터 갑자기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밤마다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시고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지내셨어요. 심지어 죽음과 관련된 뉴스나 이야기만 들어도 온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할머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라고 말해도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살아라며 매일 울음만 터뜨리셨죠.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절에서 스님이 하신 법문을 들으신 후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정작 살아있는 오늘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 언젠가는 죽겠지. 그럼 오늘을 더 소중히 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신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20년 동안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죽음에 대한 걱정 대신 오늘 뭘 하며 즐겁게 보낼지를 생각하시게 됐죠. 동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81세가 되셨는데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받아들인 후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졌다고 하십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하루를 더 선물 받았구나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7번째 방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더욱 깊이 사랑하며 사세요. 지금까지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을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나이에 내 욕심을 부려도 될까?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남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평생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배워왔지만 나이가 들어서만큼은 이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와 늙어서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젊을 때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오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 아이를 낳아서는 자식들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들을 겨를이 없었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괜찮다며 넘어갔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나중에라며 미뤄왔습니다. 그 나중에가 지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인생에서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였지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때입니다. 내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당한 예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더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보호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 너무 많이 참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우선순위에 놓을 권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그랬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원하는 것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다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된 겁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하고 하고 싶은 일은 당당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 못다한 꿈들을 이제라도 실현하고 참고 넘겼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이기적으로 살아라며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참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뒤로 미루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늙어서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기분 나쁜 일에는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하기 싫은 일에는 싫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참아야지, 이해해야지라며 넘어갔다면 이제는 나도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바쁘다고 불러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스케줄을 우선시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74세가 되도록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중년에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나이가 들어서는 손자 손녀 돌보기에 온 인생을 바치셨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으셨어요.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아봤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무조건 본인만의 시간으로 정하시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이 할머니,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목요일은 내 시간이야 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라며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할머니가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서예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고 자신감도 생기셨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오히려 할머니 시간 먼저 챙기세요 라며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76세까지 착한 남편, 착한 아버지로만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씀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래, 내 맘대로 해라며 양보하고 참기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으세요? 할아버지만의 꿈이나 취미는 없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해지셨어요. 정말로 자신만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으셨거든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포기했던 기타 연주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라며 당당하게 연습하셨어요. 심지어 동네 공원에서 기타 동호회까지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유명한 기타 할아버지가 되셨고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위한 시간과 선택을 당당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결국 모두가 더 행복해졌다는 점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젊을 때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자신부터 챙겨야 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들을 시작해 보세요.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정말 무정합니다. 어제까지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70대, 80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명확합니다. 7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길게 봐야 20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20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 메이 사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할 거야 라며 자신의 꿈과 행복을 계속 미뤄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 나중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써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가족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희생하며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보다는 자신의 행복도 함께 추구하면서 균형 잡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몽테뉴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하면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보내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 부끄럽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같은 말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해보고 싶었던 경험들을 이제라도 실현해 보세요.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겁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미뤘다면 이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간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깨달음을 얻고 삶이 완전히 바뀐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2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이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할머니, 나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기였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겨우 10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보니 정말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실행에 옮기신 겁니다. 가족들이 할머니 혼자 어떻게 가세요? 라고 말렸지만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가겠니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주도에서 한 달을 보내시며 할머니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환경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니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해요. 지금은 매년 2번씩 혼자만의 여행을 다니시며 남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김재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75세가 되도록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손자 돌보기, 집안일 거들기에 바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보고를 받고 장례식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함께 회사를 다녔던 동료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친구는 평생 은퇴하면 여행을 많이 다닐 거야. 시간 생기면 그림을 배워볼 거야 라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이 마치 미래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무척 두려우셨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평생의 꿈이었던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이 할아버지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이에요? 라고 했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78세가 되셨는데 동네 문화센터에서 바이올린 동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용감해졌다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니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순간부터 자신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참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작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한숨을 쉬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행해 보이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닐까? 뭔가 더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니 우리도 마음 놓고 우리 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 사랑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족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셨는지를 말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우울하고 불평불만이 많으셨다면 여러분도 집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밝고 즐거워하셨다면 집에 있는 것이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안합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괜찮다며 억지로 참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걱정은 기우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여러분이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의 행복부터 챙겨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가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늘 불만스럽고 우울해하시면 아이들은 나이 드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대화가 늘어납니다. 가족 모임도 더 즐거워지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항상 불만스럽고 우울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도 점점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또 뭔가 불만이 있으실 텐데 혹시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다면 자신의 행복부터 챙기세요. 여러분이 웃으면 가족들도 웃게 됩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가족들도 즐거워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3세가 되도록 평생을 가족들 눈치만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표정을 지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시고 손자들이 투정을 부리면 할머니가 잘못했다며 무조건 사과하셨어요. 항상 가족들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할머니 본인은 늘 피곤하고 우울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족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눈치 보고 사시니까 우리도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세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자신이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합창단에 가입하시고 주 3회씩 노래 연습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며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점점 노래하는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셨습니다. 집에 오시면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시고 합창단 친구들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셨어요. 변화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밝아지시니까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가족들이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할머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며 즐거워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 주변에 더 자주 모이게 되었고
가족 모임도 훨씬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행복해 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철민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76세가 되도록 늘 가족들 걱정만 하며 사셨습니다. 자식들 경제 상황, 손자들 성적, 며느리들 건강까지 온갖 걱정을 다 하시느라 항상 얼굴이 어두우셨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다며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이제 다 어른이니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아버지가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희에게는 더 큰 효도예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평생의 취미였던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주말마다 낚시터에 나가시고 낚시 동호회에도 가입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 놔두고 혼자만 즐기는 게 맞나 하며 죄책감을 느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낚시가 주는 평온함과 즐거움에 푹 빠지게 되셨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낚시 이야기를 즐겁게 들려주시고 잡아온 물고기로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주시며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은 잘 되고 있니? 몸은 괜찮니? 만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즐거운 낚시 경험담을 들려주시니 가족들도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족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세요. 그것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체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실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체력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워도 괜찮았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부담스럽죠. 이런 현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정된 체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젊을 때의 절반이라면 그 에너지를 무엇에 써야 할까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일에 모든 체력을 쏟아부을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 소중한 체력을 사용할 건가요? 미국의 의학 박사 윌리엄 오슬러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부모님 돌봄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내려고 했죠. 그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정작 가족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체력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여러분의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무리하시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력을 아껴가며 사용한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자기관리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기업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듯이 여러분도 한정된 체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력을 배분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취미활동, 가족과의 시간, 사회활동 등 여러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체력을 배분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 정도의 활동적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1시간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에, 1시간은 개인적인 취미에, 1시간은 꼭 필요한 집안일이나 가족 일에 사용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된다는 말을 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음에는 도와줄 테니. 오늘은 쉬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을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무리해서 몸을 상하는 것보다는 체력을 조절하며 오래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니까요. 실제로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이 달라진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미경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4세가 되도록 여전히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장 보러 나가고 손자 돌보기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점점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서 무릎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도 할머니는 계속 똑같이 생활하려고 하셨어요. 나이 들었다고 게을러질 수는 없지라며 무리를 계속하신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시게 되었어요.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나이에는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전에는 가벼운 집안일, 오후에는 개인 시간, 저녁에는 휴식으로 정하셨어요. 특히 오후 이 시간은 무조건 본인만의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쉬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머니가 게을러지신 건 아닌가 하며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할머니가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체력을 아껴가며 사용하니 피로감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개인 시간을 갖게 되니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지셨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할머니가 체력 관리를 잘 하셔서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안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77세가 되도록 남자는 힘들어도 티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피곤해도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셨어요. 자식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체력이 부족해도 무조건 그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과 함께 이사 도우미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주저앉게 되셨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 왜 힘드시면 미리 말씀 안 하세요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힘든 일은 어려울 것 같다. 무거운 것은 들지 못하겠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도 더 안심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주세요라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체력에 맞는 일들을 찾아서 하시게 되었어요. 무거운 짐을 드는 대신 정리나 청소를 도와드리고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손자들과 대화하거나 숙제를 봐주는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않으니 꾸준히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니 지속 가능한 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체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인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제한된 체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에 다 응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체력을 아껴가며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을 챙겨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견뎌내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중년의 스트레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상실들까지 말입니다. 그동안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참아야지, 견뎌야지라며 버텨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돌봐줄 때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뒷전이었다면 이제라도 그 마음에게 관심을 주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마음도 몸처럼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프면 금세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더딥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세 털어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번 받은 상처가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마음 챙기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내려면 마음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부는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기이다. 젊을 때는 외부 세계에 집중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내면의 세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제는 바깥 세상보다 내 마음 안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서 우울하면 안 돼. 나이 들어서 화내면 안 되라고 억압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왜 생겼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외로움 때문인지,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말입니다.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즐거운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도록 돌봐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도 정원처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챙기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필수적인 자기관리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 챙기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것,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는 것, 힘든 일이 있으면 억지로 참지 말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 받은 상처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마음을 챙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수고 많았어 라고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 챙기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이 달라진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5세가 되도록 평생을 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 되라는 마음가짐으로 버텨오셨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
자식들의 취업 문제, 건강상의 어려움 등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한 날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나이에 무슨 우울증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마음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생 쌓인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이제는 치유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마음에 쌓아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억지로 참지 않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음이 편해지는 활동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들을 돌보는 시간 등을 의도적으로 만드셨어요. 6개월 후 할머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많이 사라지고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니 가족들과의 소통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을 돌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다며 젊었을 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박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78세가 되도록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힘들어도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도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항상 묵묵히 견디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도 혼자 지내는 상황이었는데 두 분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았는데 마음도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 같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마음 편한 사람한테라도 털어놓는 게 좋더라고.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가 그리운 마음,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마음, 건강에 대한 불안감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나니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답답함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또한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가끔 외롭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셨는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다며 평생 혼자 끙끙 앓았던 시간들이 아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돌보기 시작했을 때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챙기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내 마음을 챙겨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들을 돌보느라 소홀했던 자신의 마음을 이제는 정성껏 돌봐주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생각에 속아서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자신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